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이현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김건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체 추가성이 있는 처리 도킹된 세리아 쉘 안에 이제 로드 믹서를 인캡슐레이션을 한 구조의 틈을 합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선택적인 CO2 리덕션 반응에서의 높은 활성이 내구성을 성취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굉장히 파티클 구조 제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아톰이나 암상글, 쉘, 멀티머 같은 다양한 구조들을 통해서 이 반응성 및 선택도를 조절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구조 제어를 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셀프 디펙트고요. 이제 메탈 옥사이드 기반의 촉매에서는 이 표면 산소 결함 자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결함 자리는 굉장히 금속과 높은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높은 분산도를 갖는 이 싱글아톰이나 암상글 사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분산된 구조 자체가 이 반응 구조 안에서는 이렇게 신터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 및 선택도가 변형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듀라빌리티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 SMSI 인듀스드 쉘 형성이 계속 그 금속 입자를 꽉 잡아주거나 엑솔루션을 통해서 이 표면 안에 어느 정도 입자가 박혀서 신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연구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 감마 루미나를 액티베이션을 해가지고 디펙트를 많이 생기게 하는 이 세리아를 통해서 싱글아톰이나 암상글 같이 원자적인 구조 제어를 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 세리아를 쉘 처리를 통해서 굉장히 디펙트가 없게 만든 촉매로 이 황피독 저항성을 갖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또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표면의 활성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이 헤테로아톰 도핑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코발트나 아이론, 카파와 같은 이 헤테로아톰 도핑을 통해서 표면의 디펙트 사이트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및 계산 결과가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철도킹과 세리아를 합성을 했고요. 이를 표면 산소 저항 활성이 굉장히 우수한 카탈리틱 서포트로 활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개괄적인 연구 오버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균일하게 철이 도핑된 세리아를 합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표면 산소동의 활성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산소동이 우수하게 활성이 됐을 때 이렇게 로딩을 얹어준 구조에서 굉장히 로딩과 SMSI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구조 안에서 환원 반응을 진행을 해 주었을 때 로즘 위에 이 SMSI 인듀스된 이 기체 추가성이 있는 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쉘 구조가 형성이 된 이 구조를 이제 저는 RWGS 반응에 사용을 했고요.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기체 추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응물인 CO2와 하이드로전이 쉽게 로든 코어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이 생성된 CO와 물 역시 이제 쉽게 탈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로든 입자가 뭉치지 않게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 비교적 환원 반응이라고 여겨지는 RWGS 반응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만들어준 FE덕트 세리아 자체가 표면 활성이 우수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RWGS 반응에서 높은 활성 및 내구성을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 방법은 이제 FE 도핑은 FE를 최대한 이제 레티스에 잘 넣어주기 위해서 코프리시피테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비교적 많이 사용이 되는 세륨 나이트레이트 및 아이론 나이트레이트를 적정량을 섞어서 넣어주게 되고요. 이를 잘 pH를 조절하고 칼시네이션을 해가지고 아이론 덕트 세리아를 먼저 합성을 했습니다. 이제 로즘 디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프레그네이션 메소드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80도라는 비교적 고온에서 빨리 말려져가지고 좀 하이 디스퍼션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성한 촉매들을 가지고 이제 500도 2시간 환원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쉘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쉘 구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드리프트 분석 및 쌉스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로즘 세리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로즘 입자에 붙어있는 CO 피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론을 도핑을 해줄수록 이 CO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해져서 이 10FC 및 20FC에서 나오는 피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이제 들어가 있는 로즘이 모두 이 쉘 안으로
감춰지기 때문에 이 CO와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런 이 인캡슐레이션 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가 된 결과입니다. 이제 엑삭스 구조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로드 못 피크와 로든 피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피크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쉘 위에 있는 FA 혹은 쉘 위에 있는 옥시즌과의 본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가 이제 로전 위로 환원을 진행을 했을 때 SMSI 인듀스드 쉘이 형성이 된 그 근거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쉘이 가역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적인 환원 및 산화 반응을 진행을 하면서 드리프트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런 쉘은 산화를 시켰을 때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500도에서의 반복적인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하고 이제 드리프트를 측정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쉘이 제거되면 로즘 입자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고 쉘이 형성이 되면 다시 없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준 이 FE-도핑된 쉘은 굉장히 로즘 위에 가역적으로 형성이 됐다 없어졌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쉘 안에 로즘 입자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분산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디프 STM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5나노 미만의 굉장히 작은 로즘 입자가 갇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론도 같이 이제 로즘과 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로즘을 감싸고 있는 쉘은 오직 세리아의 구성이 아니라 아이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서포트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이론이 잘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이 고해상도 XYZ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이론의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이제 픽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20FC 같은 경우는 표면에 벌크한 아이론 옥사이드 스피시스가 보이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TEM EDS 매핑을 통해서도 이제 아이론이 굉장히 균일하게 도킹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준 아이론 덕트 셀리아는 기존 셀리아보다 우수한 표면 활성 능력을 보였는데요. 이를 이제 하이드로전 TPR 및 라만 스펙트라 비교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드로전 TPR의 경우 이제 표면 셀리아가 환원되는 온도가 기존 한 535도에서 나왔다면 아이론을 도킹해줄수록 이게 앞쪽으로 당겨져서 이제 한 408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20fc 같은 경우는 표면 벌크 FH53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10fc를 가장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철 스피시스가 없이 굉장히 빠른 환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포트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라만 결과도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라만 결과에서는 디펙트 인듀스드 픽인 DP 그리고 이제 F픽의 인텐시티 비교를 통해서 서페이스 옥시전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 세리아에선 굉장히 낮은 인텐시티를 보이는 DP에 반해서 이제 아이론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이 DP이 올라와서 이 10fc에서 굉장히 높은 표면 산소 결함자리 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만들어둔 쉘 자체가 이제 기체 추가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CO 드리프트 측정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기체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찍은 스펙트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진공을 뽑은 이후의 스펙트라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10f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가스 CO 피크만 나타나는데 로즘 셀리아나 로즘 10f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놓은 구간에 로즘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진공을 뽑으면 로즘 10fc나 이 1로즘 10fc나 10fc 같은 경우는 모든 피크가 없어지고 이 원 로즘 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즘에 붙은 CO 피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는 제가 만들어준 쉘 구조 안으로 이제 기체종이 들어와서 로즘에 붙을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한 크라이오 분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50도에서 CO 드리프트를 측정하였을 때 원로즘 10fc나 원로즘 셀리아 같은 경우는 로즘에 대한 피크가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룸템에서 찍은 게 안 나온 이유는 이 원로즘 10f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이 14도라는 온도에서 CO가 모두 탈착이 되어버리지만 원로즘 셀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CO가 탈착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 CO에 대한 흡착 세기와 달라서 이 룸템 드리프트에서는 그런 픽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의 통례를 가지고 이제 RWGS 반응을 진행을 했습니다. RWGS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가 상승률로 나왔는데 해당 구조는 CO에 대한 협착 체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기존 이제 메타네이션 통례로 사용이 되었던 로즘 세리아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CO 선택도를 보였고 원로즘 10FC 및 20FC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의 CO 선택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포트와의 그 CO 컨버전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비교적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체점이 단순히 그 서포트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로즘 코어까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해당 구조의 범용성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즘뿐만이 아니라 이제 PT, 이듐, 루시늄 그리고 팔레듐까지 거의 모든 범위 비금속에 적용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10FC 위에 합성을 하고 실구조를 만들어준 경우는 거의 유사한 리액션 트렌드를 보이고 95% 이상의 굉장히 높은 CO 선택도를 보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세리아 위에 담재한 경우는 이제 리액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낮은 CO 선택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10FC 위에서의 이런 실합성 구조가 이런 다양한 비금속 중에도 굉장히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들의 비교를 해봤을 때 저온 및 고온에서 굉장히 많은 CO의 생성량 그리고 높은 CO 선택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촉매 자체가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게 이제 촉매의 표면 산소종의 활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도를 300도까지 올리면서 반응 조건 안에서 CO2 드리프트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원로즘 10FC와 세리아를 비교를 한다면 이 10FC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위로 뜨고 중간체로 보이는 세리아 폴메이트 및 세리아 내 CO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원로즘 10FC가 높은 이제 하이드로전 스필 오버 능력 그리고 중간체 선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인시추 실험으로는 이제 인시추 라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온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라만 측정을 하였을 때 옥시즌 베이퍼스가 더 빨리 생기니까 표면 산소 활성이 이 10FC 위에서 더 우수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APX-PSA인 세rum 3 스펙트라와 이제 O1S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촉매를 가지고 듀라빌리티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400도 150시간에서도 이제 노 컨버전 드롭하고 셀렉티비티 드롭이 없었고요. 세 번의 리사이클 테스트에서도 이 드롭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우수한 듀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촉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는 현재 지금 작스볼드에 업습이 되었고요.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이제 랩메이트들께 감사한 인사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PEM 맵핑 이미지에서 봤을 때 FA랑 로듐이 이제 같은 곳에서 그런 비슷 이미지 한 번 볼 수 있어요? 네네. 철이랑 로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같은 곳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철이 있는 곳에서만 로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철 시그널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시그널이 지금 그 이미지상으로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철이 로즘이랑 같은 위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시그널이 이제 쉘이 있다면 이렇게 3D로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좀 밀집된 그 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즘하고 이제 아이런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리아는 여기 도시는 안 해놨지만 세리아에 대한 피크도 세리아에 대한 시그널도 전범위적으로 굉장히 더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 이제 시트를 찍은 거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면 저렇게 인텐서티, 그러니까 철의 인텐서티
차이가 나는 거는 쉘 구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더 두꺼워서 처음에 인테스티가 더 높게 보이는 것처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듐이 아까는 이제 빠른 분산, 아니 균일한 분산을 위해서 80도에서 이제 건조를 했다라는 실험 방법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면은 저기 보이는 디스퍼전보다 좀 더 높은, 그러니까 고름 분산이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면 80도가 건조시킬 수 있는 최대 온도인 건가요? 더 높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건조시키는 용액 자체를 이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높게 하면은 뭔가 끓거나 너무 오히려 분산이 좀 저해가 되는, 왜냐하면 스터링 타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분산이 저해가 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